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제 2025년도요, 뭐 네.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네, 하루만 더 있으면 이제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그래서일까요? 좀 지난주 코스피 코스닥 우리 시장 분위기가 좀 저는 사뭇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좀 외인 이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난주 시장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사실 뭐 지난주 제외하고 그 직전 3주간 글로벌에서 가장 강했던 것이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지난 한 주만 본다면 또 가장 약세인 시장으로 좀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주 코스피가 1.1%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한 1.2% 하락했는데 뭐 시장에 영향을 주는 환율이라든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상당히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특히 나스닥과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뭐 중동의 어떤 진화적 분쟁과 관련해서 이란의 어떤 미군 기지 공습이 있었지만 미국 주도로 또 예상 밖 빠른 휴전이 성립되면서 글로벌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적으로는 지수가 좀 하락하는 가운데 물론 이제 장중 올랐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하락했는데 사실 실제로는 하락한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반기 결산 목적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다든지 아니면 7월에 불확실성이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미리 좀 이렇게 매도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전환하는 것이 좀 큰 이슈였는데 코스피에서 비교적 큰 금액인 한 주간에 1조 4,700억 정도 순매도했고 코스닥은 한 3,6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전체 순매도 전환에도 불구하고 순매수한 업종이 있었는데요. 음식료, 철강, 금속, 전기전자, 유통, 통신, 보험업은 순매수를 했다는 점. 그리고 종목별로 본다면 삼성전자를 3,083억 순매수해서 이제 순매수 1위 종목이었다는 게 특징이었는데 그 외에도 SK하이닉스랑 하이브가 순매수 2, 3위 종목이었고 근데 순매도 1위는 네이버였는데 무려 1조 900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하나오션, 한국전력도 순매도 2, 3위 종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 막판에 이제 조정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반도체, 유틸리티, 원전, 통신업종은 강세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이 외인 쪽 수급을 계속 쭉 보다 보니까요. 한 가지 좀 독특하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좀 이 외인 순매수 네. 상위에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오히려 좀 뉴스가 많이 나왔던 건 SK하이닉스 같은데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에 SK하이닉스 3% 급락 나올 때 삼성전자는 또 견조한 흐름 보여줬거든요. 네, 네. 이유가 뭘까요? 상대적인 키 맞추기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올해 주가가 얼만큼 이제 수익률을 냈냐를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14.2% 상승했는데요. 이는 27.4% 상승한 코스피 대비는 물론 무려 63.3% 상승한 SK하이닉스 대비 매우 부진한 주가 흐름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이를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올해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3조 5천억 원을 순매도를 했고요. 여기에 기관도 857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이 1조 9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7,200억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도 지금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6월 달만 한정해서 놓고 본다면 외국인은 이제 1조 300억 정도 이제 순매수 전환했는데 사실 이것이 삼성전자의 어떤 기초 체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전체 시장에 들어오는 프로그램의 어떤 패시브 자금이 매수세가 유입된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삼성전자가 한 시점에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HBM3 이 12단 공급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HBM4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이 엔비디아 향으로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기대감을 가지고 꾸준하게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투자자들도 이제는 확인 이후에
추가 매수하겠다는 심리가 상당히 강해진 그런 국면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삼성전자 매매를 많이 좀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이제 고점에서 반락하는 모습에 실망해서 좀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또 매수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었는데 따라서 이제는 전고점인 61,700원 종가 기준 그다음에 장중 62,000원까지는 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돌파하고 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PBR이 0.9배대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하방은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여기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점 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추가 상승 시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좀 하방은 단단하게 막혀 있는데 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간다는 점이 상당히 좀 희망찬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차트상으로도 5일선 견조하게 잘 지켜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이 삼성전자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희망차게 좀 도약을 하고 있는 듯한데 문제가 되는 게 약간 현대차가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벌써 미국이 자동차 관세 25%를 부과한 지가 3달이 지났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이에 벌써 KB금융,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시총을 좀 따라잡았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관세 범위가 부품까지 확대가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부품 관련해서는 주요 부품에서는 이제 추가적 관세를 25% 더 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새로 나온 소식이 지금 상무부가 7월 1일부터 업계 의견을 받아서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품목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추가로 일단 차량용 가죽이라든지 플라스틱 내장재 등 고부가 소재의 추가 관세 부과 품목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관세 범위가 늘어난다는 것도 악재지만 기존의 25% 추가 관세가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악재라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부품에 이제 추가 관세가 붙고 지금도 붙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 내에서 조립하는 완성차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지면서 인해서 실적이 이제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 향후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관세가 이제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온다고 할지라도 미국 내 생산 확대는 결국 인건비나 부품 조달에 있어서 국내 생산에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마진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은 좀 지속적으로 자동차 업계에 좀 존재를 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 관세가 결국은 미국의 소비자한테 관세가 전가되면서 이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때 정도나 아니면 그 이전에 트럼프 정부가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가능성은 항상 상정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그 이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품목별로 어떤 관세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는 수급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는 상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급 개선 조짐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렇지만 수급 개선이 확실하다 할 때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좋아 보입니다. 네, 확실히 이 관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본격적으로 이제 7, 8월 들어서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매크로 지표 쪽에서 뉴욕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번 어닝 시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간 밸류가 높아진 만큼 그걸 받쳐주지 않는다면 약간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실적 시즌 관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사실 관세 영향이 아마 1분기 때 있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관세 부과 이전에 본격적인 관세 부과 이전에 이제 매출을 좀 증가하게 만들 수 있는 선 구매 오더가 충분히 1분기에는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 실적 시즌을 보시면 의외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이 상당히 다수 출연했는데요.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관세 부과로 크게 하락했던 시장이 이 실적을 계기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경험적으로 본다면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 그 직후인 2분기에도 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올해
따라서 올해도 2분기에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올해는 약간 조금 특수한 경우가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 관세를 미리 예상해서 1분기에 선구매가 있어서 1분기에 실적이 좋았다면 그러면 이제 수출 위주인 국내 기업들은 사실 이제 1분기 대비 낮아진 평균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세 영향으로 미리 뭐 선구매를 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좀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사실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는 태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만일 삼성전자가 이제 스타트를 끊는데 여기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전반적으로 기대 심리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일단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6조 8천억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낮아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 컨센서스 정도만 나와도 안도랠리 정도의 어떤 그런 시도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만일 반대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이라면 실적 시즌 내내 좀 더 이제 실적을 좀 더 봐야겠다라는 그런 관망 심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는 좀 횡보하는 뭐 기간 조정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큰 상승을 보인 대형주는 기간 조정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약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요. 중소형 개별 종목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오히려 좀 좋아질 수 있는 점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서 일단 삼성전자 실적을 좀 보신 이후에 전략을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 증시에 있어서는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좀 단기간에 있어서는 좀 분수령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어서 또 삼성전자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게 이제 7월 9일 벌써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호관세 연장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약간 굉장히 좀 헷갈렸던 게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스콧 벤센트 재무장관이 같은 날에 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베센트는 뭐 9월 1일까지 좀 늘려주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열흘 내로 서한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무서운 말을 했는데 어느 쪽 말을 좀 믿고 전략을 잡아야 될까요? 사실 두 가지 다 개연성이 있는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되든 간에 투자 전략 그런 것만 확실하게 좀 가지고 계시면 이런 뭐 이슈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시장에서는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과 4월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관세에 관련한 악재는 시장에서 한번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대처하는 것이 좀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있는 그 내성 있는 악재라는 점, 여기에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 상반기 때도 관세 이슈로 하락한 시장은 결국은 다시 되돌림으로 반등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제 알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협상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예를 좀 연장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트럼프 1기 때에도 90일 기한을 불과 5일 앞두고 관세 유예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했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원만히 그리고 빠르게 도출하기 위해서 협상 카드 목적으로 높은 상호 관세를 계획대로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안심하고 뭐 이렇게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면서 전략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강한 증시 흐름을 고려해 봤을 때 만일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하락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뭐 서한을 보낸다라는 말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 뭐 5월이랑 6월 달에도 한 번씩 뭐 보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은 시장이고요. 이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7월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좀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따라가자니 또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않니 약간 내수를 살려야 되고 이런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할지 좀 궁금합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의견은 공통된 의견은 일단 이번 동결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한미 금리 차가 역대 최고치인
0.0%포인트로 만일 여기서 한국이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금리차가 확대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과 또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부정적인 현상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아직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 효과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보여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금리는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월에는 금리 인하를 좀 유력시하고 있는데요. 9월 미국 FOMC에서의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추가적 인하가 좀 시급하기 때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열흘 지나면 이제 미국 7월 FOMC가 있는데 현재 이제 거의 81% 이상의 높은 확률로 동결이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7월 FOMC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요구 그다음에 9월 금리 결정과 관련된 어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 관심이 이제 금리로 좀 이전되는 효과가 좀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를 암시하는 신호가 나올 경우는 시장은 이제 미리 반영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래도 지지난주부터 뭐 7월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기대감 짚히는 말들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9월 금리 인하가 확실히 좀 무게추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월 달 들어서 좀 전반적인 투자 전략도 한번 짜봐야 될 텐데요. 원래 좀 전통적으로 S&P 500은 7월 달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내내 보였습니다만 이번에도 좀 비슷한 모습 보일지 투자 전략까지 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사실 제가 그 내용을 이제 미국 증시가 7월에 강했다는 것을 이제 리포트에서 봐서 제가 한번 검증해서 그거를 좀 엑셀로 한번 봤더니 최근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4년간 7월 평균 이제 3.6% 상승했고 그리고 11월이 5.4%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월이 1등이었고 7월이 2등이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7월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6월에 국내의 글로벌 증시 모두 지금 단기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7월에는 뭐 기간 조정이 있더라도 이것은 건전한 숨고르기로 이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으로 진입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보다는 좀 더 차분한 실적 시즌이 될 확률이 높고 이에 뭐 관망 심리가 대두될 것으로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8월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시장은 이제 저금리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금리 수혜 업종과 주가가 이제 실적 관련 연관성이 좀 낮은 그런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7월에는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 증시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제 2,900선이 상당히 강한 하방 지지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2,900선도 지지하면서 고객 예탁금 수주도 60조 원 이상으로 계속 지지가 되고 또 시장 거래대금이 지금 사실 20조 중반 후반까지도 막 가는 상황인데 최소한 20조 원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역시 최대 수혜주는 증권주가 될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 국면이라고 보이는 중소형 증권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7월에는 이제 바이오 업종 그다음에 중소형 증권사를 집중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에는 다시 한번 좀 바이오 업종이 날개를 달 수 있을지 그리고 증권주도 계속해서 상승가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WM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